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LG화학이고요. 코드번호 051910, 현재 시각 2020년 8월 20일 목요일 1시 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최근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자고 일어나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뭐 매일같이 악재가 나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시장이 좀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이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도 좀 같이 쉬어가고 있는 이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주가의 흐름이 5일선 아래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게 5일선이라고 하면 5일선 아래에서 주가가 형성되면 주가가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여기서 이제 돌아가려면 5일선 위로 올라타야 돌아가는 부분들인데, 5일선 위로는 아직까지 계속 하루 이틀 3, 4, 4일 정도를 계속해서 5일선 밑에서 파동만 주고 있죠. 아래로 파동만, 단기 하방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 하방 국면에서 시장이 밀리니까 같이 또 더 밀려나는 부분들이 커요. 그래서 보통의 우리가 이런 대형 종목들에서 이렇게 급등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번에 유동성도 풍부했고 전기차에 대한 이런 시장의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주가도 상당히 강하게 갔었던 부분인데, 단기 상승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거라고 보고요. 보통 이렇게 급등 나올 때는 5일선을 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5일 이동평균선. 왜냐하면 단기 수급하고 이슈가 혼합돼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뭐 단기간에 급등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급등한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또 조정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단기 매매 트레이드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5일선이나 이런 것들을 타고 가는 종목은, 가파르게 가는 종목은 5일선이 이탈되는 시점부터는 점진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거나 또는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일선 이탈 시점을 기본적으로 매도 타이밍으로 봐요. 이렇게 종가상으로 5일선이 이탈하면 매도 시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21선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21선은 우리가 이제 수급선이라고 합니다. 수급, 매수, 매수세, 뭐 이런 것들. 결국에 이런 큰 종목을 움직일 수 있는 주체는 뭐 보통 이제 외국인 아니면 뭐 기관이겠죠. 뭐 최근에는 동학개미 운동이다 해서 개인들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들어오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인들 기관들이 꾸준히 들어오는 종목들을 잘 보면 이 21선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갑니다. 21선을 잘 안 깨지고 가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61선인데, 61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적선이라고 합니다. 실적을 바탕으로 가는 종목은 절대적으로 61선을 훼손하지 않고 가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한 달에 우리가 20일 정도 거래를 하거든요. 한 달에. 그러면은 이제 60일이면 거의 세 달입니다. 세 달이면은 우리가 이제 실적 분기 보고서를 내죠.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분기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분기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하고 60일선하고 시간차가 거의 얼추 맞죠. 3개월마다 한 번씩 분기 보고서가 나오고, 그리고 그 시점에 이제 60일선, 그래서 60일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보통 실적을 보고 가는 종목은 60일선을 타고 갑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의 문제가 뭘까요? 실적이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럼 수급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수급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뭐 성장성이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맞아요. 단기간에 급등한 거. 단기간에 급등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겁니다. LG화학이 지금 악재가 뭐가 있습니까? 악재가 될 만한 요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9월 22일 날 예정되어 있는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어떤 이제 배터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될 수 있지만, 그렇죠? 위험 요소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장의 뭐 공매도, 공매도 허용 여부, 이런 것들이 잠재적인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는 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서 실적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수급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성장성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테슬라 데이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죠. 잠재적인 리스크일 뿐이에요. 지금 떨어지는 이유는, 자고 나면 뭐 맨날 떨어지죠.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간의 급상승에 대한 당연한 가격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냥 쉬어가는 거지, 기업의 본질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에서 큰 문제가 발생된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실적을 보고 가시면 61선을 타고 가시면 되고,
수급, 뭔가 스윙이나 뭐 이런 관점에서 보고 가시는 분들은 21선을 타고 가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5일선이 꺾였기 때문에 쉬어가는 거지 21선의 수급선도 여전히 견조하고 이전에도 21선에서 올라오죠. 21선을 계속해서 지켜주죠. 안 깨지고 그리고 61선도 실적선이라고 볼 수 있는 61선도 잘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단기 급등 이후에 쉬어가는 거지 수급과 실적에 있어서는 우리가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지 않나.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단기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이고 그 가격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 시장도 같이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차고 일어나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방향성을 좀 틀어가기 위해선 또는 변곡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하락하던 시점에서 상승으로 돌아가기 위한 변곡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5일선 위로 올라타야 됩니다. 5일선 위로 주가가 올라타야 뭔가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LG화학은 지금 시점에서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부분들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봤던 거는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뭐 본질적인 가치가 좋아도 떨어지고요. 가치가 안 좋아도 떨어집니다. 오늘 같은 장은 아무래도 이제 거의 뭐 폭락 하는 흐름이다 보니까 뭐 2% 3% 정도 장중에 이제 하락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딱히 회사가 좋아도 떨어지고 안 좋아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런 기술적인 흐름에서 뭔가 지금의 하락과 이런 부분들이 뭔가 기업의 본질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단순히 시장의 문제인지를 먼저 한번 파악해보고 갈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현재 시점에서는 수급과 실적과 이런 부분들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상황에서 시장의 조정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다. 이 정도만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LG화학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2020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서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장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기 때문에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